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파트 1.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열등감. 열등감과 자존감.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존감을 누리며 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외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합리적 감정이라고 오해한다. 그렇지 않다. 이건 착각이다. 예쁘고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조건이 좋은데도 말이다. 자신을 부정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문제다. 자존감과 열등감은 자신을 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이런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다. 먼저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다.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평가한다. 첫째는 자기 가치감이다. 이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실증나고 지루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편하고 얘기할 맛도 난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다. 대인기피증도 많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런 내색을 못한다.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고 피치 못할 대인관계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부득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구실을 만들어 피하기도 하고 정 피할 수 없을 때는 따로 화제를 준비하기도 하며 단둘이 만날 자리를 세 사람 이상이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서 불편한 대인관계를 희석시키기도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점원의 눈치를 보느라고 물건값을 제대로 깎지 못한다. 택시를 탔을 때도 기사의 눈치를 본다. 불필요한 칭찬도 한다. 운전 참 잘하시네요. 아부 수준이다. 거스름돈이 동전일 때는 기사에게 달란 말도 못한다. 그래놓고는 내가 왜 그 돈을 포기했지? 라고 생각에 두고두고 화가 난다. 세상 살기가 참 힘든 사람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기사님,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동전을 안 주셨네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을 남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자존감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감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도 시작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프로포즈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희망적이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합격의 희망을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진다. 자신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노력해봤자 별 수 없다는 상태가 무기력의 상태다. 무기력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다. 나는 안 돼요. 시도해봤는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험해요. 무서워요. 용기도 나지 않고 아무 의욕도 없다.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친구들도 피한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봤자 떨어질 거야 라는 자기 예언을 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될 리가 없다. 심리적인 생기를 상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암 같은 신체적 질병에도 쉽게 걸린다. 무기력은 하나의 타성이 되어버린다.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안 되는구나. 역시 난 안 돼. 라고 쉽게 포기해버린다. 나는 할 수 없어. 전에도 그랬어. 라는 무기력증의 타성에 자주 빠진다. 앞에서 설명한 자존감에 대해서 요약해보자.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
즉 나는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와 자신감, 즉 나는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로 이루어진다.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을 때 열등감이 생긴다. 낮아진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다. 셀리그만 교수팀은 무기력의 타성에 빠진 개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무기력한 개도 긍정적 경험을 반복하면 다시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이 개는 전기가 흐르는데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기가 흐르는 바닥에 엎드려 가만히 있을 만큼 무기력의 타성에 젖은 상태였다. 마치 난 안 돼, 전기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기력한 개에게 치유 실험을 했다. 실험실 바닥에 전기를 흘린 후 개가 무기력하게 엎드릴 때마다 목줄을 당겨서 안전한 방으로 옮겨주었다. 개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안전한 방으로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랍게도 전기 고통을 주었을 때 개는 전과 달리 벌떡 일어나서 안전한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긍정적 경험을 반복하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였다.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도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낮은 자존감도 성인기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다. 자존감 대 열등감. 자존감과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다. 자신은 소중하며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반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해 라고 믿는다. 자존감과 열등감은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 같은 고졸이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하지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자신의 눈, 코, 체중을 마음에 들어한다. 남의 감정을 파악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서 상대방의 평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자신감 있고 변화에 잘 대처하는 좋은 리더가 된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기 때문에 성공 경험도 많이 한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 유아기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열등감도 바꿀 수 있다.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경험을 반복하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